네,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도함수 활용 3은 뭐냐면 저번 시간엔 최대차수까지 봤잖아요. 맞죠? 근데 오늘은 방정식, 부등식하고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변화율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방정식의 활용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방정식의 활용. 방정식의 활용인데 얘네들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방정식에서의 근은 1차나 2차 같은 경우는 손쉽게 구할 수가 있죠. 1차는 그냥 넘겨서 구하면 되고 2차는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를 이용해서 구하면 돼. 근해 공식 쓰면 되는데 3차 이상 같은 경우는 아예 못 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죠? 그런 경우는 근데 근을 안 구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는 구하고 싶은 거냐면 실근이 몇 개 있는지까지는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1번에 뭐가 있냐면요. 1번은 fx는 0에 뭐의 개수냐면 실근의 개수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fx는 0의 실근의 개수는요. 이게 y는 fx하고 y는 제로라고 하면 무슨 축이죠? y는 제로는 무슨 축? x축이죠. 그래서 우리는 y는 fx랑 x축과의 무슨 점? 교점. 네,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는 게 주 목적이 납니다. 한마디로 뭐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대표적으로 보시면요. 이제 뭐가 있냐면 먼저 좀 예제 설명을 다 한번 해드리고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는 fx는 gx가 있대요. fx는 gx의 교점의 개수.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함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함수가? 두 개 있죠. 어떤 함수가 있어요? y는 뭐가 있어? fx라는 함수가 있고 또 y는 뭐가 있죠? gx라는 함수가 존재해서 두 개의 뭘 구해야 돼요? 교점을 구하는 게 주 목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근데 두 개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문제를 보통 푸냐면요. 어떻게 보통 푸죠? 한쪽을 넘겨주세요. 한쪽을 넘겨주면 fx 빼기 gx는 잡고 그 식을 뭐라고 잡으시면 돼요? hx라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맞죠? 맞죠? 그럼 hx는 뭐라고? 는 0이라고 해서 뭐하고 비슷하게 푸시면 돼요? 1번과 비슷하게 푸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1번과 비슷하게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팁. 그 팁을 보시면 3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 한번 확인해 보다 봅시다. 3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 네, 3차 함수는 이제 실근이 총 몇 개 아니면 몇 개 아니면 몇 개가 나오겠죠? 3개 아니면 2개 아니면 1개까지밖에 안 나오죠. 첫 번째는 3실근, 두 번째는 2실근, 세 번째는 1실근인데 이게 첫 번째 한번 보다 보자. 3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셔야 되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게 3개를 갖죠. 그럼 얘네 특징은 뭐냐면 여기 극대가 항상 무슨 값을 가져요? 양수. 극소는 음수를 갖죠. 맞죠? 그래서 우리 얘 같은 경우는 극대 곱하기 극소가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작으셔야 돼요. 극대 곱하기 극소의 값이 0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죠? 그럼 2실근을 가지려면 하나는 무슨 근을 가지셔야 돼요? 중근. 중근은 이런 식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극대가 양수이지만 극소는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럼 우리는 극대 곱하기 극소는 뭐가 됐어? 0 된다는 것도 괜찮죠. 맞죠? 맞죠? 그 다음에 하나의 근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의 근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는 뜻이 맞죠? 맞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죠? 극대도 뭐가 돼? 양수? 극소도? 양수예요. 그럼 두 개의 곱이 뭐가 돼? 극대하고 극소의 곱이 뭐가 되죠? 네, 극대 극소의 곱이 0보다 크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3차 함수에서는 그 값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긴 한데 잘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언제 쓰이냐면 그래프를 못 그릴 때만 많이 쓰니까요.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또 한번 볼게요. 우리 보편적으로 이제 얘네들은
그림을 그릴 때 저희가 X축하고 Y축 잘 안 그리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근 구할 때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근. 구체적인 근이라는 것은 양근이거나 음근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양근이라는 거는 Y축의 어느 쪽에서 만나는 게 양근이죠? Y축에서? 오른쪽에서 만나는 게 양근, 맞지? Y축에서 왼쪽에서 만나는 게 뭐죠? 음근이지. 그럼 이처럼 Y축 기준으로 어디서 만나는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처럼 구체적인 근을 구할 때는 뭐를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냐면요. 좌표평면을 도입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삼중근 어떻게 돼요? 네? 삼중근. 3중근이요? 제가 빠져서 잘 모르는군요. 3중근은 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3중근 얘기? 빠졌어요? 네, 여기서 많이 안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는 그때 곱하기 급수가 빵 아니에요? 3중근이요? 교육과정에서 빠졌단 거예요? 3중근은 극대 액수를 안 갔죠? 안 해요? 어? 그건 안 해요. 아니 얘처럼 올라갔다 내려가고 내려갔다 올라간 게 극대 액수인데 3중근은 극대 액수를 안 갔잖아. 극대 액수를 얘기할 수 없죠. 우리 한번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보시면 예제 보시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게 있대요. 뭐가 있냐면 x세제곱에 거기 x세제곱에 몇 번이냐면 페이지 54페이지 1번이거든요. 54페이지 1번. (1번인데)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이래. 빼기 4x 빼기 4x 플러스 k는 0이라고 하는 그 방정식이 있답니다. 근데 이게 근데 서로 다른 두 개 양근, 서로 다른 두 양근과 하나의 음근을 만난대요. 이거 만나기 위한 조건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요. 우선은 뭐가 나왔죠? 양근하고 뭐가 나왔어요? 음근이 나왔으니까 뭐를 그려야 돼? 좌표평면을 도입할 수밖에 없긴 하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긴 할 건데요. 얘를 어떻게 그리시는 게 좀 편하냐면 항상 미지수 K를 놔두시고 나머지를 넘겨놓은 다음에 그리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럼 이제 K를 움직여서 우리가 확인해보면 되니까 고정된 함수 놔두고 넘기면 마이너스 뭐가 되죠? X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몇 X? 4X 되는 것도 괜찮죠. 맞죠? 그럼 우리는 이 함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시켜야 돼? 미분시켜서 0대 1점 먼저 찾으셔야 돼요. 맞죠? 그럼 미분시키면 어떻게 돼? Y 프라임 뭐가 되죠? 빼기 3x 제곱 플러스 4x의 플러스 뭐가 돼요? 4 되는 거 괜찮죠? 맞죠? 인수분은 어떻게 됩니까? 얘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되면 되죠? 맞죠? 맞죠? 그럼 x는 뭐하고 뭐 나와?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2 나오는 거 괜찮죠? 맞죠? 그쵸?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얘네들의 무슨 값도 구해야 돼? y 값도 구하셔야 되거든요. y 값.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뭐가 나오죠? 전 이거 뒤에 거 구할게요. 얘는 8이 돼요. 지금 해보세요. 예, 맞죠? 그럼 27분에 뭐가 돼? 27분에? 이게 맞지? 맞죠? 이거 뭐야? 40이죠, 40. 마이너스 140이죠? 아니에요, 맞죠? 봐봐, 얘들아, 봐봐. 우리 해볼게. 우리 그림을 그리고자 했더니 이게 X축, Y축 그려볼게. X축이,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3분의 2 때, 마이너스 3분의 2 때, 마이너스 3분의 2 때, 무슨 값을 간다고? 마이너스 뭐? 27분의 뭐? 40의 값을 이렇게 갖고 요 맞지? 맞죠? 응? 그 다음에 2일 때 무슨 값 간다고? 2일 때? 8의 값을 이렇게 갔는데 맞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무슨 점을 지나죠? 빵, 콤마, 빵. 원점 지나죠. 맞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최고차가 음수니까 이게 내려갔다가 어떻게?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이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근데 우리는 봐봐. 이 K를 딱 그었을 때 이게 K를 이렇게 그었어. 맞죠? X축과 평행선 그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양근이면 y축보다 오른쪽에서 두 개, 왼쪽에서 하나. 어디가밖에 없는 거죠? 여기밖에 없죠. 맞죠? 여기다 k를 그어야지 y축보다 오른쪽에서 두 개 만나고, 맞죠? 왼쪽에서 몇 개 만나요? 하나 만나야 되는 거죠. 맞죠? 맞죠? 그럼 k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8까지가 된다는 게 문제 정답 되겠죠. 맞죠? 그럼 정수 k의 개수는 몇 개 되죠? 7개니까 5번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맞죠? 1부터 7까지 되니까. 맞죠? 괜찮아요? 응? 그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그림 안 그려, x, y축을. 대부분 그냥 이것만 그려서 3개인지 2개인지 하나인지만 밝히면 돼. 내같이 구체적으로 뭐 서로 다른 두 양근이거나 은근이라는 걸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x, y축 그려서 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또 보실 거냐면 이제 부등식을 볼 건데 잠깐 필기해 보시고 부등식을 또 같이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방정식이 아니고 이제 부등식보다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부등식에서의 활용이 있답니다. 부등식에서의 활용인데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1번은 이런 것이 있다. 어떤 거냐면 1번은 우리가 그 fx의 값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 0보다 같은 것의 증명을 보고 싶답니다. 그럼 물어볼게. 그러면 모든 함수의 값이 0보다 크다는 건 x축보다 어디 있다는 거야? 위에 있다는 거죠. 맞죠? 모두 x축보다 위에 있기 위해서는 그 함수의 가장 밑에 있는 무슨 값? 가장 최소값이 뭐보다 크는데? 0보다 크면 어때? 다 위에 있겠죠.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fx의 가장 밑에 있는 무슨 값? 최소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은지 밝히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지만 밝히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렇죠? 네,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식이 뭐였죠? 미분해서 뭐를 구했어? 극대 극소를 구했었죠. 맞죠?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미분해서 극대 극소를 구했을 때 그 값이 뭐가 있어요?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값이 어떻게 되는 것도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죠?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존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다. 네,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존재하는 경우는 100% 그 극값이 뭐가 되냐면 극소값이 돼요. 뭐가 된다고? 극소값이 되는데 그 극소값이 바로 무슨 값이 될까요?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밝히시면 돼요. 응? 항상. 그러니까 항상 그 값을 가지면 거기 안에서 최대 최소가 존재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값이 존재 안 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존재 안 하게 되면 첫 번째 뭐를 밝히셔야 되냐면 1번은 범위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범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체크하라고? 뭐 범위가 뭐 x가 a보다 크다 이런 것이 있는지를 체크를 먼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범위 안에서 어디 안에서? 범위 안에서 미분값이 0보다 큰지를 밝히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죠? 범위 안에서 미분값이 0보다 크다. 미분값이 0보다 크면 무슨 상태죠? 증가 상태야. 그럼 미분값이 범위 안에서 미분값이 0보다 크면 그 함수는 감소가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무슨 함수죠? 증가 함수가 되는 뜻이에요. 얘네들은 우리가 뭐를 밝히고 싶은 거냐면 fx가 증가 함수임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응? 증가 함수임을 밝히는 거예요. 그럼 증가 함수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죠. 맞죠? 네, 우리의 범위는 뭐보다 크다? x는 a보다 큰 이쪽 범위가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가장 밑에 있는 거는 언제 가장 밑에 있어요? x가 a일 때 가장 밑에 있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f에다가 a를 집어넣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밝히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수투에서는 이 문제까지는 안 나와요. 이 문제는 거의 미적분에서 나오고요. 보통 수투는 여기서 거의 다 끝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얘는 어떻게 돼? 두 번째는 fx가 크거나 같다 gx의 증명은 어떻게 구할 것 같아요? 그래프를 두 개 그리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한쪽에 넘기게 되면 fx 빼기 뭐?
gx를 어떻게? 걔를 뭘로 잡아서? 는 뭘로? hx 잡아서 hx가 0보다 커나 같은 걸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마치 뭐가 똑같게? 위에 거와 똑같은 식의 문제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제를 보고 싶은데요. 예제는 몇 번을 볼 거냐면 55페이지에 7번을 보도록 합시다. 55페이지 7번. 응?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fx는 뭐라 되어 있냐면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마이너스 12x에다가 플러스 k가 있답니다. 근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1번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맞죠? 아, 이거 미안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뭐죠?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정수 k 값을 알파라고 잡고요. 응?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문제는 어렸을까요? 이번 x가 뭐보다 크냐면 1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k 값의 최소값을 베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우리 어쨌든 간에 그 뭐를 먼저 구할 수밖에 없어요? 미분에서 그 값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먼저. 그래서 먼저 미분 한번 시켜보다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네, 미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f 프라임 x는 6x의 제곱에 빼기 6x 빼기 12가 이렇게 되고 6으로 묶으면 x 빼기 2하고 뭐죠? 이게 되면 괜찮죠, 먼저. 그 값은 뭐하고 뭐? 2하고 마이너스 1. 근데 얘를 최고차가 양수니까 어떤 그래프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그래프. 그럼 범위는 얘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얘가 뭐가 되죠? 2 되는 거 괜찮죠, 맞죠? 근데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은 사실 조심을 해야 돼요. 얘보다 왼쪽에 있는지는 아는데, 맞지? 그 값이 2보다 작은지 2보다 큰지 사실 몰라요, 맞죠? 그래서 두 개를 한번 구해볼 건데 f의 마이너스 3은 뭐가 될까요? 왜요? 네, 어렵진 않아요. 마이너스 54 플러스 36 뭐가 돼? 27 아니에요? 계산은 뭐냐고요? 그래서 45 마이너스 마이너스 45 되죠, 맞죠? 맞지? 네, 45 플러스 k 되겠죠? 맞지? 응? 이 대입하면 뭐죠? 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k 뭐가 돼요? 20죠. k 마이너스 20이에요. 네, 그럼 둘 중에서 누가 더 작아요? 이게 훨씬 더 작죠, 맞죠? 우리 그럼 최소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은지 보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겠죠, 맞죠? 왠지 아세요? 마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삼에서 0이 돼도 나머지 0보다 크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그럼 뭐가 됩니까? k는? 45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 45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문제에서? 이게 바로 알파가 되겠죠, 맞죠? 맞죠? 응? 두 번째 봤더니 두 번째는 뭐보다 크다? 1은 어디 있죠? 여기가 1 있어요, 맞죠? 1보다 큰 데는 이렇게 되거든, 맞지? 응. 그럼 이거의 최소값은 뭐가 되죠? FA죠. 근데 FA는 뭐가 된다 아까? K 빼기 20인데 조심할 게 하는 게 얘가 최소값인데 최소값도 이미 갖고 있는 값이잖아, 맞죠? 그럼 얘가 0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같으면 안 돼요, 맞죠? 왜요? 얘는 이미 함수값이 있기 때문에 이게 0 돼버리면 fx가 0보다 클 수가 없어요. 맞죠? 0이 되면 안 돼. 그럼 얘네들은 k는 뭐보다 커야 돼요? 20보다 크니까 이걸 만족하는 최소 정수값, 최소 k 값은 뭐가 될까요? k는 21이 되고 이게 바로 베타가 되겠죠, 맞죠? 근데 문제 정답은 뭐냐면 뭐에서 못 뺀 거?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니까 답은 24가 문제 정답이 완성이 되신다는 겁니다, 맞죠? 갑자기 왜 0 커운데요? 얘는요, 어차피 마이너스 3이 점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0이 돼도 걔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돼.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 이쪽에 있으면
이 범위만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돼도 걔 제외한 모든 건 다 양수야. 그래서 상관없어요. 제가 필기하고 팁 하나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야, 그럼 저희가 팁이 하나 있거든요. 부등식에 팁이 하나 있는데 팁 하나 같이 봐볼게요. 네, 팁이 있는데 팁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대요. 어떤 것이 있냐면 봐보세요. 네, 우리가 이처럼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가는 fx하고 gx는 다 x가 어떤 값이 들어가죠? 같은 x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경우 봐볼게요.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뭐라고요? x1, x2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성립한대요. f의 x의 원의 값이 g의 x2보다 크다. 이게 된대요. 항상 큰 거죠. 네,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 있는 함수 값이 같은 것이 들어가도 되지만 같지 않은 것이 들어가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거나 마음대로 막 잡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fx의 어떠한 함수 값이 여기 gx의 어떠한 함수 값보다 크고 싶대요. 네.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이거의 가장 밑에 있는 게 얘 가장 위에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풀 수밖에 없냐면 fx의 무슨 값이요? 최소가 gx의 뭐보다 커야 돼요? 최대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크거나 같은 걸 이제 문제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풀기 위해서 페이지 55페이지의 6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56에 6이요. 네, 저희가 fx를 보시면 fx 어떻게 되어 있냐? fx는 마이너스 x 몇 제곱? 4제곱에 빼기 2x 몇 제곱?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로 되어 있는 4차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gx. gx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된대요. 네, 우리는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뭐를 만족하는 걸 밝고 싶냐면 f의 x1이 g의 x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푸냐면 fx의 무슨 값이 가장 큰 값이 gx의 가장 작은 것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죠, 맞죠? 그럼 맨 처음에 우리는 얘의 무슨 값부터 구해야 돼? 최대값부터 먼저 구해야죠, 맞죠?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 또 미분해서 그 값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미분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시키면 f'의 x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빼기 4x 플러스 2가 되는 거 8되죠. 그럼 얘네들은 조리집법이 돼요, 맞죠? 그러면 1, 0, 1 빼기 2. 그러면 다 더하면 0이니까 1로 되겠네? 네, 맞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면서 x 빼기 1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되는 것도 괜찮지, 맞죠? 네, 우리 물어볼게. 근데 우리가 봤더니 여기에서는 근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갔죠. 그러면 하나씩은 두 개? 허근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최고차가 양수이면 W 모양인데, 맞죠? 최고차가 음수이면 그럼 뒤집어서 무슨 모양? M자 모양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중요한 거는 실근 그러니까 그 극값이 하나밖에 안 생기는 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극값 하나 생기고 나머지 어떻게 할게? 거기 일자 이렇게 가시면 돼. 이렇게 하차하면서 그래프게요. 그럼 얘네들 봐봐. 얘가 바로 x가 뭐야? 얘가 1일 때가 바로 무슨 값이 되겠어요? 극대. 최대값이 되겠죠, 맞죠? 그럼 얘네들 f의 1의 값은 뭐야? f의 값은 10이요. 10 맞아요. 네, 10이에요. 그다음 우리 gx를 보시면 gx는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2차식이 뭐 할 수밖에 없죠? 완전 제곱하면 되죠.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a 빼기 4니까 이게 바로 최소값 되겠죠, 맞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 뭐가 되죠? gx의 최소값이 fx의 최대값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죠. 그럼 a는 뭐보다 크나죠? 14보다 크니까 최소값은 14가 되겠죠, 맞죠? 이렇게 푸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봐봐. 세 번째는요, 이제 뭐 볼 거냐면 속도와 가속도 좀 봐볼게요. 뭐 보자고?
우리 처음에 속도와 가속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맨 처음에 뭐부터 구별을 하셔야 되냐면, 속력과 속도를 먼저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력과 속도를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속력은 뭘 속력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걸린 시간분의 뭐를 속력이라고 하죠? 걸린 시간분의? 이걸 우리가 속력에 얘기하죠, 맞죠? 맞죠? 그 걸린 거리보다 그 움직인 거리가 낫겠죠, 맞죠? 이걸 우리가 속력 얘기해요, 맞죠? 근데 속력은요, 근데 우리가 봤더니 거리 자체가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속력은 항상 무슨 값만 나오죠? 양수값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영어로는 그래서 스피드라고 얘기한다 보다. 속력이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속도라는 것이 있는데, 속도는 뭐가 있냐? 속도는 시간분의 뭐죠? 시간분의 내 위치의 변화를 뜻해요. 위치의 변화인데, 현재 있는 위치에서 앞으로 나가져 있으면 위치의 변화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인데, 현재의 위치 그대로 있으면 뭐겠어? 0이고, 현재의 위치보다 뒤로 가 있으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래서 얘네들은 속도는 양수, 0, 음수가 다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걔네들은 영어로는 velocity라고 얘기한답니다. velocity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V 쓰는 이유가 저거 약자를 쓰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래서 속도는 하나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속도가 양수이면 방향이 어디죠? 진행 방향이 어디? 앞으로. 그럼 속도가 0이면 뭐 하고 있는 거죠? 정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속도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진행 방향은 반대가 되죠. 얘네들은 그 물리적인 기본적인 성질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저희가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왜 하고, 왜 속도하고 미분하고 도대체 뭔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자 했더니 이런 것이 관계가 있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박스 3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몇 개? 네, 박스 3개를 만들어 보면 첫 번째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이 있대요. 우리 처음 보시면 처음은 위치의식이 있답니다. 무슨 식이 있다고? 위치의식이 XT라고 하는 위치의식이 있대요. 맞죠? 근데 그걸 우리가 미분을 시키고 싶은데 우리는 T로 미분을 시킨답니다. T라고 하는 건 시간이거든요. 시간으로 미분시키면 그 미분의 정의가 뭐였냐면 변화율이죠. 맞죠? 그러니까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비율이 미분이죠. 맞죠? 그럼 T로 미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변할 때 맞죠? 위치의 변화를 구하고 싶대요. 그럼 걸린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 그럼 속력일까요? 아니면 속도일까요? 걸린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 속도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위치를 T로 미분시키면 뭐가 된다고? 속도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얘를 VT라고 쓸 수 있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속도를 이제 미분시키면 또 어떻게 될까요? T로 미분시키면 어떻게 되죠?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가 되거든요. 그죠? 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뭐가 있어요? 가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A, T라고 잡는다.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가 가속도가 0보다 크다는 건 뭐죠? 속도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인간 속도는 증가하는 거. 가속도가 0이라는 건 속도가 항상 일정한 거죠. 그 등속도로 맞죠? 가속도 0보다 작으면 속도가 점점점 줄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맞죠? 맞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식들이어서 한번 쓰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시가 T에서의 위치를 XT라고 잡게 되면 봐봐. 첫 번째는 속도는 어떻게 오나요? 속도는? 위치를 뭐 하면 속도가 된다고요? 미분하면. 맞죠? 그 위치를 미분한다는 거는 DT분의 뭐죠? DX가 되고 얘를 X'의 T로 잡는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속력을 구할 때가 있어요. 뭘 구할 때가 있다고? 우리 속력을 그 벡터의 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속력을 속도의 크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뭐라 크기? 우리 벡터에서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절대값 씌워서 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속력을 이제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얘네들을 그 절대값 V라고 잡으시면 속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우리 벡터의 크기를 절대값 씌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력은 속도에다 절대값 시키면 된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가속도는 뭐가 된다고? 가속도는 뭐가 된다고요? X 프라임 프라임 T. 속도를 미분하면 되죠, 맞죠? 속도를 미분하면 AT가 되는데 AT의 정식 명칭은 DT V를 잡으시면 되는 거지. 응? 얘는 V 프라임의 T가 되고 V 프라임 T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맞죠? 그럼 X 2 프라임의 T 써도 된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사항 보시면요, 우리 절대값 A를 뭐라고 잡냐면 절대값 A를 가속도의 크기라고 얘기한답니다. 이건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까지 그냥 기본적인 물리적인 용어예요, 맞죠? 응? 근데 이건 중학교 때 나와, 맞죠? 맞죠? 중학교 때 나온 거니까. 첫 번째 이제 팁을 먼저 보실 건데요. 우리 하나 물어볼게요. 1번에 속도가 0 되는 경우 뭐 있을까요? 멈춰 있을 때. 네, 가장 쉬운 건 멈춘다, 맞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속도가 0 된다는 거. 딱 속도가 0 되는 거 내가 가다가 방향을 바꿀 때. 뒤에 돌면 살짝 어때? 멈췄다 가자, 맞죠? 그래서 두 번째 방향을 바꿀 때. 세 번째는 뭐였겠죠? 그러면 공을 위로 던지면 어떻게 써? 최고 높이에 도달하다가 멈춰서 떨어지겠죠, 맞죠? 세 번째는 최고 높이 도달할 때. 이 세 가지 경우일 때는 속도가 뭐가 된다고요? 0 된다는 거 체크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위치가 0 되는 경우 뭐 있죠? 위치가 0 되는 거는? 가만히 있을 때요. 그건 운동을 안 한 거잖아. 제일 쉬운 게 뭐겠어? 제자리로 돌아온다. 두 번째 뭐 있죠? 공을 던지면 어디에 떨어지면 돼? 땅에 떨어지면 되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위치가 0 되는 꼴이니까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물리적인 용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알려는 드릴게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적어두시면 좋겠죠. 제자리로 돌아온다. 우리 혹시 정지거리가 뭔지 아세요? 멈출 때까지. 정지거리 아세요? 정지를 내가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고 있어. 그럼 내가 정지를 하기 처음 순간에 내가 정지를 하고자 인식하는 순간이 처음 시작이죠. 그 다음에 언제가 끝나? 차가 멈추는 순간까지가 끝나는 거죠, 맞죠? 네. 그럼 봐봐. 그럼 저희가 이게 있어. 뭐가 있냐면 정지를 하겠다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뭐가 있냐면 내 몸이 인식과 동시에 이게 밟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럼 인식을 한 다음에 뭐죠? 반응을 하기 전까지의 움직이는 거리가 있고요. 여기서 반응이라는 건 뭐겠죠? 브레이크를 밟는 거겠죠, 맞죠? 반응을 한 다음에 언제까지? 멈출 때까지 이제 거리가 있겠죠, 맞죠? 이 두 가지 거리를 좀 나눠서 얘기하거든요. 이게 좀 통틀어서 정지거리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인식하면서부터 반응할 때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공주거리라고 얘기해요. 공주거리 얘기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은 후에서 멈출 때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제동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정지거리 얘기한대요. 이건 상식적인 거니까 기억해두라고. 응? 상식적인 거. 보통 문제에서 공주거리가 나와요. 근데 안 나오는데 그냥 나중에 니네가 커서 운전면허증 공부하게 되면 이게 나오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기억하면 좋다고.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거든요. 먼저 필기하시고 예제 하나 본 다음에 변화율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봐봐. 이제 마지막 뭐냐면요. 시각에 따른 변화를 좀 볼게요. 뭘 보자고요?
우리 그러면 얘는 뭐냐면 시각에 따른 변화율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1번은 당연히 어떠한 것을 뭐로? t에 관한 식을 완성을 시키셔야 돼요. 뭘 만든다고? t에 관한 식을 먼저 완성을 시키셔야 되고 맞죠? 근데 우리가 변화율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 두 글자가 뭐죠?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 미분이야, 알겠지? 변화율과 같은 말은 미분이야, 알겠지? 미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째 얘를 뭐로 미분하겠어? t로 미분하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t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되냐면 a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우리가 원하는 변화율이 완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요, 이런 식의 예제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페이지 53페이지에 9번을 보도록 합시다. 9번에 봤더니 현재 가로가 몇 센치라 했죠? 현재 가로 몇 센치? 10cm고요. 세로가 몇 센치? 5cm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가로는 초당 몇씩이면 초당 1씩 증가하고 세로는 초당 몇씩이냐면 2씩 증가한대요. 근데 우리는 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 뭐가 되는 순간?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 넓이의 변화를 구하고 싶답니다. 이게 구하는 목적이랍니다. 그럼 봐봐. 그럼 저희가 첫 번째는요, 10에서 1초가 지나면 1만 증가하죠, 맞죠? 그럼 10에서 2초 증가하면 몇 증가하죠? 2 증가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t초를 지나게 되면 이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되죠? 10 플러스 t 되는 거 괜찮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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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세로는 t초를 증가하게 되면 몇이 되죠? 10 플러스 몇 t? 미쳤어요. 5 플러스 2t 되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는 그 t에 관한 식을 완성을 시키라고 얘기했죠. 그럼 첫 번째는 그 넓이의 식은 st는 어떻게 되죠? st는 가로 10 플러스 t하고 세로에 5 플러스 뭐? 2t를 해주시면 우리가 넓이가 돼요. 맞죠? 두 번째는 이걸 뭐 한다고? 미분을 시키는 건데 얘는 무슨 미분 시키면 딱 좋죠? 두 개 곱해 있으니까 곱미분 맞지? 앞에 거 미분 시키면 1, 뒤에 거 미분 시키면 5 플러스 2t. 앞에 거 10 플러스 t를 놔두고 뒤에 거 미분시키면 뭐가 되죠?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맞죠? 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무슨 사각형이 되고 싶다고요? 정사각형이란 말은 여기 있는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같은 것을 의미하죠, 맞죠? 그럼 t가 몇 초일 때 되죠? 5초이니까 여기다가 t 대신에 5를 대입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S'의 5는 뭐가 되죠? 10 플러스 그래요? 15 플러스 30이 다 몇이죠? 45가 되는 게 문제 정답 되겠죠. 응? 그래서 맨 처음에 뭐를 만든다고? t에 관한 식을 만들고 맞지?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두 번째는 미분하고 맞죠? 조건에 맞는 식을 대입하면 변화율이 완성된다고. 응. 참고로 변화율이 얘는 넓이의 변화율인데 우리가 길이의 변화율은 뭐가 똑같겠어? 길이는 이동거리잖아요. 맞죠? 이동거리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속도 되죠. 맞죠? 그럼 길이를 미분하면 속도 구하는 거 똑같아야죠. 응? 그래서 얘네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미분까지 다 해오셔야겠죠? 그게 몇 페이지냐면 잠깐만. 그래도 적어졌어. 62페이지까지 해도 돼.